물리학은 수학이 대체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기라는 게 바로 제가 뭐 기가 촉분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왜냐면 촉분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론으로서는 아름다운데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다, 뭐 그래서 이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기는 바로 그것과 유사한 이런 담론, 이론 체계로서는 저는 아주 완벽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사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김영환 학장의 전수 오픈이기 때문에 행사들이 여러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 책은 여러분이 사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에 대한 뭐 설명 비슷하게 이런 걸로 하고, 그래서 키워드가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이 기랭글 공부하기 위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만 해도 제가 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쌓아놓은 지식이 방대했는데, 그거를 요번에 아직 다 이거를 정리해서 한꺼번에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선 키워드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들도 서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는 연결이 된 겁니다. 수행이라는 말이 있고, 도통이라는 말, 명상,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1964, 5년부터 명상에 관심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미국에서 6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10대 말, 20대 초에 감성이 예민할 때 미국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히피라고 부르는, 또는 뉴스컬처.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 제 세대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때 미국의 현대문 기존 질서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도 지금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아이빌리그인데, 아이빌리그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 때는 그게 뭐 준1류니까 뭐 1류였고, 하여튼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미국에서는 명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의 스즈키 같은 사람이 젠, 이런 명상, 그리고 채식주의라든지 뭐 요가, 뭐 하여튼 서양 문명을 이루는 기존의 서양 문명의 질서를 우리 세대는 학생들은 반대하면서 새로운 진짜 문화혁명을 원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실패를 했지만, 그때 뭐 제 주위에 친구들이 전부 명상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저도 좀 해보는데 명상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아름다운 백인 여자친구라도 만나야 되면 명상을 했는데, 나도 한 취미로 해야 되고 같이 하자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저는 여러 번 뭐 해보고 싶었지만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87년에 서울예대의 이덕경 학장이 초청을 해서 천민교에서 왔을 때,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뭐 하숙비 뭐 하다 보니까 식생활이, 저는 하루에 3끼를 뭐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스파게티를 끓여서는 거기다 치즈와 버터를 넣고 소금을 뿌리고 후춧가루 뿌리면, 결국 가끔 걷다가 튜나 깡통에서 그걸 같이 집어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걸 매일 거진 뭐 한 10여 년 동안 그걸 매일 먹었더니
채소는 그러니까 먹을 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고 해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얘기했던 유덕현 할정이 길을 하는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이 나오게 하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뭐 높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좀 참선이 없어 그런지. 어쨌든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용훈 학장을 만났을 때 기공명상예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서 다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선생도 좀 찾아다녔어요, 한국에서. 뭐 도통했던 분들. 그래서 기체적 같은 것도 배우고 지금도 매일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보가. 뭐 그 백회가 연구 같지도 않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공 명상을 왜 하는지도 이제 알게 됐고, 그거를 해서 어떤 그 경지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생기는지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데, 명상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형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나퍼레이티브하게 내려놓는 거. 그게 이것만 하면은 어떤 그 레벨에 도통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를 갖다가 몰레큘러라이즈 하면은 나는 미립자의 파장의 운동체가 되어서 내 밖에 우주의 이런 미립자 운동체들, 내 몸을 순환하는 기운형체로서 내가 그 밖에 있는 그 우주의 그 혼돈스러운 기와 공명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모든 파장은 그 웨이블랭스나 프리퀀스가 어떤 조건에 맞추면은 이게 서로 중첩되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이 이론하면 모든 혼돈 속에서 그 어지럽게 이니셜리 흐르는 흐름들은 같은 파장끼리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거대한 혼돈 속에 어떤 조그만 터전,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음악에서 리프레인이라고 부르는데, 리프레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악에서 이게 사운드 아닙니까? 사운드 바이브레이션, 이것도 파장이에요. 그래서, 아니, 황무제 집을 짓기 위해서도 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거기에 뭘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어떤 부분에, 질서가 생기는, 결국 거기에서 말하자면 혼돈 속에서 나오는 스스로 창조되는 창조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잔뿐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저는 1900 80년에 시작하는데 그 곽희의 조춘도 뭐 이런 거를 이게 동양의 마스터피스 아닙니까? 미켈란젤로의 데이비드 못지않은. 근데 그 동양에도 뭐 화론도 있고 이런 거 많은데 그 화론 속에서도 간과한 게 있어요. 그 고조수라고 곽희 구호씨의 아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인천고지에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자기가 본 대로 현상적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황당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 곽희가 한 게 바로 세잔이가 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이 도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예를 들면 목욕제 얘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문을 닫고 걸어 닫고 그러고서는 말하자면 그 어떤 도통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 몰레큘러라고 해서 자기가 미리 몇 달 전에 소유하면서 자기의 그 무의식 속에 어떤 저장 장치. 근데 의식 속에서 한 저장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 그 속에서 저장되어 있던 거를 말하자면
이것도 끄집어내는 게 아니다. 혼돈스럽게 빅데이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 이 사람의 이런 그 순간에는 말을 뭘로 풀어져서 이 사람은 그 미립자 운영체로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깊숙이 무의소장에 저장했던 방대한 이 사람이 그리는 그 마운틴 모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그거는 뭐 별의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뭐 눈으로 본 것들, 느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또 사실 알고 보면요. 자기 스스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신분석학도 이게 이런 기공이라든지 명상,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아주 현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과키의 엄청난 마스터피스 산수화가 이 사람이 자기 의도로 다 그린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 이 사람이 그냥 매체가 돼서 이 사람의 손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거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기공명상에서 공부하면서 저한테 키워드가 된 것들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수행, 도통, 명상, 케오스 기오리, 그리고는 양자 컴퓨터 또는 퀀텀 인텐글먼, 양자 얽힘이라든지 또는 퀀텀 인포메이션 티오리, 또는 케오스 이론, 미첼 칸스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명상, 도통, 이런 걸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퀀텀 컴퓨터,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 이게 참 신기해요. 내가 김연호 학장을 만나서 기공명상예술의 화두를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텔렉츄얼 존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난 옛날에 이거를, 이런 걸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설명할 게 아닌가. 사실은, 여기 큐레이터가 제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수학물리학을 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럭키한데, 학부에서도 1학년 때는 공대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학을 학교에서 2번이나 했는데, 그래서는 나중에는 말하자면 공대에서 이제 전학을 해서 NH에 가서 졸업했는데, 거기에서도 물리학, 철학, 과학적학이라든지 수학 이런 걸 했고, MIT 와서는 이론 물리학을 하면서 사실은 AI의 초창기였습니다. 1969년에 저는 파서톤이라고 마빈 민스키하고 시모 페퍼티가 가르치는 AI 이런 것들 이미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1955년은 MIT에서 Philosophical Cognitivis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새로운 학문들이 거기때도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뇌과학 이런 거 그 전에 없었어요. 이게 MIT에서 1950년쯤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언어, 새로운 개념의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AI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로서 이런 게 정말 다른 어디에서도 없는 이런 것들이 뽑히는 데가 MIT였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그 시대에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소개를 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여기 우리 관장님 아드님도 보스턴에서 학교 다니는데 케임브리지가 참 학교 다니기 좋은데요. MIT가 하버드에 있고 불과 1km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학점 교환하고 자기만 의지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두 학교 다니는 겁니다. 시도 교수도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예를 들면 미술사 같은 건 마이클 피드 하버드에서 됐고, 미학은 스탠리 카델, 인지과학 또는 말하자면
컨텍스트 오토마타, 매스매티컬 로직의 이론으로서의 언어, 그리고 노무 함식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리고 사실은 그 parametric computational parametric 디자인의 패러다임도 그때 거기 생긴 거예요. 이게 사실 AI입니다. AI라고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학문을 할 수 있게 된 게 고성능 컴퓨터의 발견 때문입니다. 이 혼돈 이론을 고성능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의 화두전사 제가 끝낼게요. 많이 요만한 바퀴에 그 모래가 꽉 찼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내가 모래를 엿다 던집니다.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그러면은 던질 때마다 그 모래가 여러 가지 형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혼돈 아닙니까? 혼돈이지만 혼돈 속에서 어떻게 형체가 나오는지 이 모래를 갖다가 100만 번을 던지면은 그 중에는 상상도 못한 형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상자에 가득 찬 모래를 계속 던져서 동그란 원형이 나오려면은 이거를 몇 번쯤 던지는 실험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속 컴퓨터는 이런 동작을 시뮬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다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까지 계산해 나왔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사실은 혼돈 속에서 어떤 빨간 것 또는 아주 정사각형 이런 형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걸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칼라스요 4개의 칼라만으로 세계 지도의 국가 간의 경계가 중첩되지 않으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증명되는데 컴퓨터가 있기 전 증명을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야만 고성능이에요. 이걸 증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도통한 사람들은 고속 컴퓨터처럼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이런 실험도 했어요. 미국 국방성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속 컴퓨터보다는 도통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을 끼워서 몰레큘라이즈 돼서 우주 밖에 있는 몰레큘러라이즈 웨이브 패킷들과 레조네이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경지.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이죠. 어떤 순간에는 이런 초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의 데이터 프로세싱 속도가 지금도 최고로 빠른 고속 컴퓨터보다 몇 배가 더 빨리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에서는 중요성을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모든 우주에 있는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웨이브면서 파티클인 우주에 떠다니는 무수한 이런 것들은 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의 인포메이션을 말하자면 여기에 저기에 말하자면 저장해서 안고 있는 겁니다. 캐리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 속에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지금도 이 파티클 웨이브 속에 파티클 파장은 인포메이션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각을 맞추듯이 조각 맞추는 거 있잖아요. 조각을 맞추면 말하자면 우주의 모든 비밀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김영상 예술의 화두를 던져준 그러니까 내 친구라고 그래도 되죠. 내 친구 김영훈 학장한테 아주 감사하고 결국 사실은 아주 이분이 도인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을성을 가지고서 아주 기다려줬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자신합니다. 대단한 예술론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본질을 갖다가 규명할 수 있는 거고 또 하이데거가 원하는 누가 진짜 트루 아티스트고 누가 아닌지도 사실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새로운 미술 이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궁금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영웅미술관 학예팀 유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와 연결된 이제 김영원 작가님의 예술 세계, 작업 세계와 그리고 또 이제 김영원 작가님의 작품과 연결된 이제 기오스모시스 예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작품뿐만이 아니라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이제 박사님과 작가님의 그런 연결고리의 시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1918년에 정식으로 제대로 만나기 전에도 한번 스쳐간 적이 있어요. 저분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베를린에서 80년대 중반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80년대는 주로 유럽에서 살았는데 85년, 86년에는 제가 서백림에서 교편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대학의 미국 캠퍼스에서. 그때 제가 임봉규라는 저분 친구의 전시를 보고서 그분의 전시와 또 그때 백남준 또 어떤 또 다른 유명한 분의 전시도 함께 있었는데 다른 데서 제가 공간이라는 잡지에 좀 평을 실었었어요. 좀 신랄하게. 어떻든 그래서는 제가 84년에 이제 서울예대 뭐더라 한국 예술문화연구소인가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가 초빙 교수로 와 있을 때 그때 남산의 사무실로 김용 학장이 나를 찾아왔었어요. 내가 그때 쓴 임봉규에 대한 글을 갖다가 프린트하셔서 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후에는 만났을 때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젊었거든요. 저들은 먹고 그때 좋아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때 반 소매를 입었는데 그냥 팔뚝에 그냥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 아주 운동선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요새는 운동이었지만 그때는 저는 운동이 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근육질을 보면은 저는 좀 위축되어 갔거든요. 그렇게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0년 후인가 하여튼 35년 후에 다시 조회했을 때 난 못 알아봤어. 멋있는 신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우아한.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런 기동 명상 예술이라는 화두까지 제가 받고 또 저분이 저한테 주문까지 해주시고 그래서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방대한 영역에 대해서 연구할, 공부할 엄두도 내지 못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곡 영상을 통한 기예술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는데요.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영어미술 강사 박선지입니다. 네, 선생님이랑 작가님이랑 두 분을 계속 뵀지만 오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주신 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모든 사람은 길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거를 아까 수행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도통이라는 얘기로도 해주셨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마음을 비운다라는 걸로도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제 최대한으로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우리의 길을 갖고 느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그거에 대한 박사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우선 길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우리 몸은 기운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미있는 게 이런 면에선 동양이 서양보다 한 발 앞섰어요. 동양은 최근까지도 인체를 휴먼 바디를 이미지화할 때 장기를 그리잖아요. 해부도 현대 의과대학생이면 전부 배우는 이런 해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겐이 어떻게 배치 있고 오건의 형식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미 1500년 전에 동양의 황제내경 같은 데는 이런 해부도가 아니라 기순한 채로서의 휴먼 바디를 이런 기순한 시스템으로 본 겁니다. 결국 이미 여기에 최근에 수학적으로 발표된 프락탈 지오메트리라든지 또는 바이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케이오스 이론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DNA도 그렇고 이게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대체해 보면 이런 순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교하게 수학적으로는 못했지만 이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프랙티스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의사들은 이미 길을 맥을 짚고 사람을 구축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규명하는 것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비워서 임시적인 도통이 가능하냐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떤 초능력을 받고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여러분이 모르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미 국방성과 미 CIA에서는 오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현상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벳의 이런 사람들은 일상을 갖다가 수행을 하잖아요. 연벽 명상하고 어쩌고. 이게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다른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해서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연구가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1964년, 5년,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녔잖아요. 티모스 리얼이라는 사람은 과학자였어요. 코니티브 사이콜로지스트였는데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바로 LSD 같은 거를 갖다가 화학적으로다가 제조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세대는 이걸 치핑한답니다. 치핑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 도통의 길로 가는 여정 LSD를 함으로써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마약 이런 것도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이런 데 대한 환상과 관계가 있어요. 책상 내리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 힘들잖아요. 이거 다른 길은 없나?
뭐 예를 들면 마야 사람이라든 멕시코 사람들은 뭐그 자연에서 나오는 버섯도 먹고 뭐 어떤 이런 것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하고서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당들이 하는 것도 접신 들리는 거, 뭐 춤도 추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도 다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어쨌든 그 심지어는 제 책에 그 여기를 인용합니다. 미국 방송에서는 특수부대의 훈련까지 시킵니다. 아주 고된 훈련, 그러니까 수행성 이런 걸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특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팀이 하나로서 움직여야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고서 얘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를 핸드폰으로 해도 안 돼요. 그냥 텔레파시처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담 저쪽에 있고 하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물리학에서 이거 다릅니다. 멀티바디, 아니면 투바디 바디.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바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many body body. 여러 가지 그 바디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런 특수 능력 속에 가능한 거죠. 왜냐면 그래서 특전사 훈련에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있고 이런 데 된 연구를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 그래서 그렇다고 마약을 하여튼 LSD 같은 거 이런 게 이미 아니 지금도 그 화학적으로 이런 걸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초능력을 갖게 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전부 이런 초능력을 갖게 돼서 뭐 그 뭐라 그러죠? 정말로 한 걸음에 뭐라 그러죠? 뭐 비행 전차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네, 축지법. 초능력을 발휘해서 특수군대가 축지법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군대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 텔레파시가 있고 여러분 총알을도 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면 뭐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긴 이론에 대해서 축약해서 집약적으로 강연해주신 홍가희 박사님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요일에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